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박문성 참고인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뭐 개인적으로는 좀 서글프기도 하고 참담하기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얘기하신 특히 이제 축구협회 쪽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짧게.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저희 팬들도 아마 지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예. 축구계 윤석열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PT 좀 띄워주세요.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뭐 다 마음에 안 드십니까 다? 예, 저 축구계 윤석열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돈 써놓은 거. 그냥 쭉 돌아다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축구 팬들과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함량 미달 인사를 요직에 임명한다. 회장 당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돌려막기 한다. 비리 축구인들 사면을 시도한다. 윤석열 정부가 이랬거든요. 자격 미달 장관 임명하고 MB정부 뉴라이트 인사 돌려막고 재벌 정치인 특별 사면하고. 그래서 둘이 닮았대요. 그래서 이른바 그 평행이론이라는 건데 축구계 윤석열이란 말이 나왔어요. 마음에 안 드시죠? 회장님? 네, 마음에 안 드시죠? 뭐 적절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근데 하여튼 요즘 그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제가 노조 성명서를 비롯해서 커뮤니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축구 팬들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 지금 띄워져 있는 것처럼 올려보세요.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야 할 10가지 이유. 제가 한번 얼른 한번 쭉 봐보십시오. 혹시 내가 이거 한 거 아닌데? 그런 게 있습니까? 박문성 참고인 잠깐 마이크 좀 준비해 주세요. 회장님 혹시 억울한 거 있으세요? 아니다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있습니까? 사면 파동, 집행부 무능력 무원칙, 클린스만 선임, 아시안컵 4강 탈락, 위약금 논란, 올림픽 진출 실패,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회장 사선 연임 논란, A매치 티켓값 기습 인상, 협회 사회화 및 한국축구 발전 조회. 혹시 이거 나 아닌데 싶은 거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10번, 9번 뭐 이런 거는 뭐 9번, 10번 아닌가요? 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번도 아닌가요? 뭐 저도 뭐 그 사연임 한다고 제가 뭐 하신 적 없으시죠? 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저 박문성 참고인님, 네, 저기 10가지 중에서 제일 심란하다고 생각한 거 3가지만 뽑아보십시오. 제일 심각한 거요. 제일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거. 일단 스포츠의 근간을 흔들었던 승부조작, 승부조작. 축구인 사면 예. 파동을 꼽을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보기를 보여주겠습니까? 지금 사라지셔가지고. 빨리빨리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과 절차 선임, 문제. 예, 예. 예. 그리고 2번 본질적으로는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에서의 독선, 무능력, 불공정, 행정을 무원칙. 너무 잘못하는 거죠 지금이. 네. 축구협회가 운영을 제가 오전에 내내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허술하게 협회가 운영이 될까? 이 대기업의 회장님이 협회 운영을 아마 임원들한테 너무 맡겨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하는 대로 그냥 가서 그랬나 싶을 만큼이었어요. 자, 어쨌든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박문성 의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축구협회 지도부 회장님, 그리고 홍명 감독님, 이임생 기술이사님, 전혀 본인들의 잘못이 없다. 절차적으로 완벽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죄송합니다. 1분만 마지막 쓰겠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행정을 관리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는 많은 선수들, 국민들, 팬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고 있는 큰 힘인데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번 축구협회의 불공정한 감독 선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동안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뒤에서 들으면서는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건
왜 눈치를 보지 않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옆에 있는 박조 의원이 그렇게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바로 옆에서 얘기하는데도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왜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를 정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저희랑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과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가문의 자제로 태어나셨고 어렸을 때부터 최고의 엘리트로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두 번째는 왜 눈치를 보지 않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축구협회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허락하지 않죠. 즉 예를 들면 인사권 같은 데 전혀 우리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팬들이 경기장에서 정몽규 아웃, 홍명보 아웃을 외쳐도 협회 입장에서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팬들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축구협회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인단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전 표현대로 하면 체육관 선거를 하는 거죠. 내 편 사람들만 체육관에 모아놓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들과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눈치를 보지 않는 건 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님들의 눈치도 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나한테 자꾸 인사권에 개입하면 피파가 월드컵 못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겁박을 주죠. 그러면 팬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분들의 눈치도 보지 않으면 어디 눈치를 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들이 문제라고 느끼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구조와 이 어떤 이 닫혀져 있는 이 조직을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성 참고인님이요. 예. 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말씀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까? 축구협회 제왕적 운영과 관련해서. 오늘 들으면서 다시 한번 좀 느끼는 거는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죠. 공감 능력도 없습니다.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거죠.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름 없던 사람들은,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번, 프로팀 감독 한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매치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죠.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식으로 꼼수로 사면한다?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클린스만 감독 그때 당시 전력강화위원들에게 발표한 당일날 소집해서 바로 그날 통보하고 30분 뒤에 발표를 합니다. 말도 안 되죠.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실패한 게 아닙니다. 축구 질 수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파리올림픽을 이끌어야 되는 황선홍 감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임시감독으로 겸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죠.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판단을 못합니다. 결국은 파리올림픽 진출 실패했습니다. 또 홍명보 감독까지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는 뭐 팬들도 그러겠지만 많은 국민들도 이제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홍명보 감독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동안 회의록을 볼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저는 10차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1차 저는 11차가 그 어떤 회의인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약간 행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었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위원장 교체하면서 이런 임명장이라든지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거는 조금 인정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10차까지는 전혀 정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거를 그 다음에 그 정강이의 역할이나 그런 것은 저는 전혀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문성 참고인님, 지금 지금까지 얘기 지금 그 시계열적인 얘기를 들으셨죠? 상황이나 전개. 이게 지금 공정한 절차를 통한 감독 선임의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이 이야기했던 게 그냥 그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차까지는 공정했는데 11차까지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을 선택을 했던 이임생 이사의 그런 권한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일주일 만에 이제 자기 의사를 틉니다. 그러니까 6월 30일 포항과 울산과의 경기 포항 원정을 가서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 않겠다. 울산 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일주일 사이에 바뀐 건데 일주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문제의 11차 회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마지막에 분명히 절차에 문제가 홍명보 감독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스스로가 그 감독 선임에 있어서의 어떤 정당성은 좀 이미 훼손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조경님 정리해 주시고. 예, 지금 본인이 원했건 원하지 않건 간에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감독 선임 절차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홍명보 감독께서 본인은 분명하게 공정한 절차로 선임되었다고 믿었지만은 실제 상황과 결과 절차 진행 과정은 불공정한 과정 속에서 감독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불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임명되었을 경우에는 감독직을 사임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가지고 감독직을 사임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물론 저도 성적이 안 좋으면은 언젠가는 경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맡은 역할은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팀을 정말 강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인 오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어. 그 부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와 오차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말 바꾸게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1차 회의에서의 그 행정적인 오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